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불어오는 강력한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짚어보고 이 기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ETF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순한 반등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어떠한 투자 기회가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반도체 시장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현재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8일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는 13만 8천 원대에서 강력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75만 6천 원을 기록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메모리 반도체 1위와 2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주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는 더욱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72%, 웨스턴 디지털은 212%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의 경우 무려 665%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업종 전반에 걸친 강력한 매수세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뒷받침되는 강력한 실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모리 3대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2025년 4분기 매출 113억 달러에서 2026년 2분기에는 187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매출 총이익률이 45%에서 68%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이익은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열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해 매출 또한 33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왕의 기한을 알렸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모바일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하며 메모리 가격의 폭증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강력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슈퍼사이클의 첫 번째 원인은 AI 인프라의 폭발적 확대에 따른 HBM 수요의 탄생입니다. HBM은 기존의 DRAM보다 데이터 전송 통로를 획기적으로 넓혀 AI 가속기의 성능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핵심 필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D램 대비 가격이 수배 이상 비싼 고단가 제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제조사들의 수익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서버 및 데이터 센터의 세대 교체로 인한 DDR5 전환 가속화입니다. 최신 CPU들이 DDR5만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DDR4에서 DDR5로의 강제적인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DDR5는 전력 효율이 높고 속도가 빨라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업그레이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HBM 생산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HBM 칩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웨이퍼 면적이 일반 D램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효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메모리 기업들이 수익성이 압도적인 HBM 전용 라인을 우선 확보함에 따라 일반적인 메모리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AI 시장 확대로 HBM과 서버용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높은 수익성을 기록 중입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고부가 제품에만 집중하다 보니 범용 드램까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결국 전체적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과 범용 제품 모두가 높은 수익성을 내는 이례적인 호황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전망 또한 매우 낙관적이며 글로벌 투자은행 맥커리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12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상향하며 너무 일찍 팔지 말라라는 조언까지 덧붙였습니다.
다니엘 김 맥커리 연구원은 현재의 메모리 부족 현상은 2028년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를 입을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이 세 기업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과점하며 기술 혁신과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반도체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 삼강 체제의 견고함과 그들이 가져갈 이익의 규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전망은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만큼 세 기업 모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 평가가 마이크론 대비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때 국내 기업들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의 캠퍼스 투자와 더불어 용인 국가산단에 약 36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청주 M15X 투자와 함께 용인 클러스터에 장기적으로 6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며 미래의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관련되어 있는 국내의 밸류체인 기업들도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국내의 반도체 성장에 분산 투자하고 싶다면 테마별 ETF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코덱스 반도체 시리즈가 있는데요. 국내의 반도체 전반에 투자하는 코덱스 반도체부터 AI 키워드에 집중하는 코덱스 AI 반도체, 그리고 장비 및 부품주 중심의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세 상품 모두 실비용은 0.5% 수준이고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알아보면 코덱스 반도체와 AI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으로 약 20%에서 30%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반면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는 한미 반도체를 29%의 비중으로 보유하며 장비주 특유의 탄력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원하느냐, 혹은 장비 및 부품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원하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관련 밸류체인을 담는 코덱스 반도체나 코덱스 AI 반도체가 무난한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국내의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인 만큼 모든 상품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코덱스 AI 반도체는 1년 수익률이 128%를 넘어서며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또한 117%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AI 열풍이 실제 투자 성과로 직결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는 상대적으로 다소 아쉬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리해보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대, HBM의 폭발적 수요, 서버 DDR5 전환,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 전 제품 수익성 개선이라는 매우 드문 사이클이 동시에 작동 중입니다. 이 흐름은 27년에서 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기간도 길고 실적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명확한 수혜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ETF는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AI 반도체,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처럼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실적과 주가가 이미 방향성을 보여준 만큼 너무 일찍 팔지 않는 것이 중요할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엣지 컴퓨팅, 온 디바이스 AI 등 다양한 영역과 엮이며 추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가격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처가 만들어낸 구조적 수요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분석해봤듯이 26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